인접지역 발병으로 우려가 커졌던 AI가 결국 도내에서도 또 발생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와 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변수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도내에서도 발병했습니다. 김제 금구의 한 오리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웃 전남과 충북에서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전북의 방역망까지 뚫렸습니다. 먼저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금구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리 17,000마리를 포대자루에 담아 구덩이에 파묻을 준비를 합니다. 방역당국은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검사한 결과 AI가 유력해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키트 검사를 해가지고 5개 중에 4개가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이 키트 양성 나온 것들은 전부 현재까지는 고병원성 AI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단 농장 근처 두월천에 머무는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재발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해당 농가에서는 2년 전에도 AI가 발병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바이러스가 도내 최대 양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로 퍼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상 방역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5km 이내에 닭과 오리 200만 수 이상이 사육되고 있어 만일의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또 인력 투입, 또 엄청난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역 차단을 철저히 해서 정부는 지난주 충북과 전남 등지에서 6건의 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가금류 이동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AI가 발병한 농장은 도내 최대 양계단지 인접 지역이라 특히 방역에 비상입니다. 인체 감염의 우려까지 높다는데 평균 2년 주기 발병에 그간 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고창에서 발병한 AI는 전국 60여 개 시군으로 퍼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AI는 이듬해까지 소멸되지 않았고 급기야 도내 최대 양계단지인 김제 용지에 전염돼 24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매몰됐습니다. 네, 2014년, 15년 연속해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도는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235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차례나 발생한 AI로 양계 사업은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상금과 재입식 지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지난 2006년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돼 352억 원이 농가에 지원됐고 2008년에도 542만 마리가 살처분돼 81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3차례 더 일어난 AI로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 등은 무려 1,523억 원에 달합니다. 닭과 계란, 오리고기 소비 위축으로 인한 치킨집 등 관련 산업의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쪽에서 주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좀 염려스럽고 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전염력과 인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AI가 과연 어떤 피해를 불러올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도민들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시에 대통령 탄핵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주에서 열린 전북 도민 결의대회에는 10,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나와 대통령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퇴진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시국회의만 해도 70개 단체가 돼 있는데 앞으로 곧 단체가 형성될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노회 등 기독교 26개 단체는 전북 기독행동을 결성하고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즉시 퇴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현판식을 갖고 퇴진운동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력을 집결해서 퇴진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도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법적 틀 안에서 조속히 탄핵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죠. 찬성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도당위원장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중앙당 당론에 도내 의원들 모두 적극 찬성한다며 탄핵 추진에 예외 없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야당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청와대에 시간을 끌 빌미를 새누리당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촛불 민심은 정권의 조건 없는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며 두 야당은 민중의 힘을 믿고 총리 인선과 특검 구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는데 주변에는 아직 겨울이 더 힘겨운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침 연말연시 성금 모금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이웃사랑의 체온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 노인 10명가량이 모여 생활하는 전주의 한 요양원. 영세한 시설이라 기업이나 고액 기부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한 달 후원 금액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직원 급여와 시설 관리에 빠듯하게 쓰고 나면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다 힘드신 분들이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대형 버스 같은 게 하나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걸 임대하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이처럼 사정이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72일 동안 성금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59억 8천만 원. 모금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은 오는 26일부터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씩이나마 나눔 참여에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의 손길이 모여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국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 한 대가 무주 적상면 상공을 비행하던 중 봉화산 정상 부근에 불시착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28살 주모 씨 등 3명은 낙하산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에 도민 한 사람당 공식 집계된 빚만 평균 1,200만 원꼴입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 같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빚을 더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정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 9월 기준 전라북도 가계대출 규모는 21조 2,900억 원. 한 달 사이 2,300억 원이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1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도민 한 사람당 약 1,200만 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빚이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연간 실질소득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은 10%씩 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빚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호금융, 제2금융권 거래를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더 가중화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빚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내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빚일 수밖에 없는 전세 보증금 규모 역시 같은 규모인 1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경우 가계 재정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그 구조거든요. 국내외 경기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소득 대비 부채 규모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송하진 지사와 김관영 의원은 오늘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조선업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선박펀드를 조성할 때 전북 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후 중단 시기를 최대한 늦춰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교도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면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접견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면회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면서 면회객 100여 명이 길게는 3시간가량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수도요금 체납액은 3만 9천 세대에 20억 원가량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승리한 전북현대가 오는 26일에 열리는 알아인과의 2차전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아랍에미레이트로 조기 출국해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축구 팬들도 10년 만에 정상 탈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200여 명이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600명이 응원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 수출 5위국인 베트남 시장 판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대형 매장 6곳에서 전북 신선 농산물 판촉 행사를 벌여 고창과 남원, 무주에 배와 사과, 포도의 진출 확대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검찰이 16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가 선고된 익산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법원 상고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